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보완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기독교에 대한 선교, 통합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하이미니스트 2024년 그리스도교 대학생 유학과 영 7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준비할 때 세 번째 주제로서 쓰기와 읽기에 대해 reading과 writing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읽기와 쓰기의 향상을 위해선 자신이 공부할 분야를 먼저 설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reading과 writing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에서 즉 reading과 writing을 쓰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듣기, listening과 말하기, speaking은 우리가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그 유학 생활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성적을 받을 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읽기와 쓰기는 유학 생활에서 성적을 받을 때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또 내가 A를 받는지 B를 받는지 C를 받는지 어떤 것이든 간에 매우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둬야 합니다. 리전트 칼리지, 제가 공부했었던 리전트 칼리지에서 보통 권장하는 1시간 읽기와 쓰기 또는 일단 읽기와 관련해서는 1시간에 최소 20쪽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또한 라이딩과 관련해서는 1시간에 최소 150자는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50자는 A4 용지 반쪽 분량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20쪽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영어 책을 보면 그 영어 책에서 하는 그 읽기가 생각보다 뭐 굉장히 그렇게 댄스하다 보통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책들도 있는가 반면에 빼곡하게 적혀 있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 권 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반턴더리 무어, 그래서 제레미 백비,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이 쓴 건데 이 책을 보면 한 페이지가 뭐 어느 정도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좀 더 그 차이, 화면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다음에 어떤 예시 문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글 읽기, 리딩은 연설을 우리가 듣는 것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읽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 읽기와 관련해서 제가 일터시라 마켓플레이스 디올로지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시작에서 공부할 때 이제 폴 스템스 교수님이 인용했던 한 분의 글을 이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번역을 하실지 이해가 되시는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By creation, human beings are social beings, never intended to live alone. Because of our social nature, we are specialized. Each person is, in one sense, unique, interdependent, and therefore necessarily dependent on exchange. Exchange is built into our very nature, and this is business. 라고 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이제 있는데, 이 글을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해외에서 유학생활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유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데 무엇인가 첫 문장, 예를 들어서 by creation, 이것을부터 내가 by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의 영어, 당신의 영어 읽기 또는 그 영어 이해 능력은 좀 더 많은
개선이,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절대 혼자 살도록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각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특별하다 또는 고유하다. 상호 의존적인 교환에 의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교환은 우리의 존재의 내재되어 그리고 이것이 사업입니다. 포스티브스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된 존재는 각 사람은 매우 고유한 유니크한 존재이지만 또한 상호 의존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타락이 일어나기 전 이미 창조 때부터 서로 교화하는 것이 우리 DNA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 이런 어떤 마켓플레이스 티오로지라는 어떤 문과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영어를 읽으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익스체인지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읽기와 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신학 분과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연설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연설이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글 읽기를 문법적인 것들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시작 글쓰기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카고 터뷸리안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은 거의 대부분의 인문학계, 실학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되게 짤막하게 작아도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카고의 어떤 글쓰기 스타일로서 문장이 들어갈 때, 한 문장이 시작될 때마다 한 이렇게 들여쓰기가 또 마진이라고 해서 양옆과 이 아래에 어느 정도 공백을 두어야 하는 그리고 글과 그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에 어떤 더블 스페이스가 걸려 있고 싱글 스페이스가 걸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어떤 글쓰기 형식이 시카고 프로비언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또 이제 유학생활할 때 유학생활하는데 글쓰기 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학 분야면 요구하는 글쓰기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여기 이제 자그맣게 나오는데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뭐 가끔히 들어보면 뭐 특별하게 번역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학, 특별히 그리스도교 역사나 역사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글쓰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중요한 사람의 어떤 문장, 말한 문장이 주어져요. 그 말한 문장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는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라라는 것이 이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 발실 문장이 어디 있었는지, 어느 문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고백록을 살펴봅니다. 제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제가 어디서도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록의 가장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이 그러면 그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역사적인 문서, 고백록이라는 역사적인 문서를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실 문장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발실 문장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저는 어디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 다음에 살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백록이 기록된 어떤 여서적 배경에서 그런 고백록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발표하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역사 진학 같은 경우는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 이제 고백이라는 이런 글쓰기 형태로부터 이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가 어느 국가에서 공부할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인지를 잘 안다면 우리가 읽기와 쓰기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어떤 실학 국가에서 유학할 것인지는 미리 정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실학 국가에서 읽기와 관련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원서를 한글 번역본과 함께 비교하며 읽는 것을 또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문에 대해서 쭉 읽은 다음 일부러 소리 내서 읽는 거죠. 왜냐하면 연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쭉 읽은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읽기의 어떤 그런 이해서 스킨, 그리고 스킨,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게, 뭐 토플이나 IELTS에서 이제 리딩을 준비할 때 항상 나오는 말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다면 그런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와 시작 공부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방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읽기와 쓰기와 같은 리딩과 라이팅의 어떤 실력을 더 많이 향상시키는 어떤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리딩과 라이팅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신이 공부할 분야를 먼저 설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읽기와 쓰기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기와 쓰기, 뭐 리스닝이나 뭐 스피킹도 마찬가지지만 부딪히지 않고는 절대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야 합니다. 대신 부딪히는 것이 좀 더 전력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교 신학생이 유학하는 데 있어서 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쉽게 뛰어넘어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7번째 영어를 준비할 때 세 번째로서 reading과 writing을 짤막한 때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8번째 나누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